자, 스타트업에게 특허는 무엇인가? 설립 단계에서는 가산점, 네, 그리고 뭔가 어, 그 키프리스점 5R.kr이라고 우리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 kipris.5r.kr. 그래서 그냥 네이버에서 특허 검색만 치도 나와요. 특허 검색, 네, 이렇게 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중에 그 세상에 여러분들과 비슷한 아이템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냥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이미 뭐 특허가 존재하는데 막 발표장에서 막 제가 변리사인데 어, 세계 최초래. 무조건 세계 최초래. 그럼 제가 이제 한 좀만 검색하다 하면은 비슷한 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 험한 꼴을 당하기 전에 예, 미리미리 keypress.or.kr 가서 검색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음. 자, 그리고 투자 단계에서는 결과물, 그러니까 나의 연구 결과물이 바로 특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 결과물을 담은 문서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독점 시장이 뭐다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나의 독점 시장은 뭐 어느 부분이다. 네, 이렇게. 그다음에 마케팅 할 때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죠. 뭐 특허 받은 소스 특허, 이삭 토스트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삭 토스트 간판을 잘 보시면 거기에 소스 특허 제 몇 호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삭 토스트가 그 특허 하나로 전국 체인이 됐죠. 특허 받은 토스트래. 응. 그 보면은 키위 들어가 있고 뭐 그래요. 그 내용 보면은 아주 뭐 강력한 특허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마케팅 효과를 특허의 마케팅 효과를 잘 쓴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특허 되게 좋아합니다. 특허 받은, 특허 받은 종이컵. 그러면은 사람들이 계속 봅니다. 이게 뭐가 특이하지? 도대체 이게 뭔데 이게 특허를 받았지?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특허를 좋아하기 때문에 특허 받은 뭐뭐뭐 하면은 마케팅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게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상장했을 때 무형자산이 이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자산으로 평가가 되죠. 그리고 M&A를 할 때, 이 특허 때문에 내가 저 회사 M&A 해야겠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 고객들 중에 M&A 소식을 들려주는 경우가 간간이 있어요. 변리사님, 저 회사 팔았어요. 이 특허 덕분에 이제 팔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의 효과, 돈, 시간. 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돈과 시간. 근데 돈은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라이센싱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특허를 잘 받아놓으면. 그리고 투자 유치할 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 특허만 한 100개 만들어 놓고 기술은 없고 어, 구현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그거는 투자 못 받아요.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특허만 잔뜩 만들어 놓으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특허가 뭐 50개 있습니다, 100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단하시네요. 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당신이 만들어낸 시장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매각을 하거나 상장을 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시간. 경쟁자가 진입할 때 우리 특허를 봐요. 그래서 우와, 저기는 특허가 뭐 한 10건이나 있네? 특허 포트폴리오가 강력하네? 그러면은 굉장히 지체됩니다. 경쟁자가 그렇게 쉽게 못 들어와요. 음. 그래서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수출입 금지. 예. 관세청에서도 특허를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뭐 카피 제품들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이런 그 특허 침해 감정 같은 거를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출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청구항 얘기하면서 나왔는 얘기인데 구성 요소가 많으면, 그러니까 발명의 구성 요소가 기재가 되는 게 청구항이라고 했죠. 근데 청구항에 구성 요소가 많으면 권리 범위가 줄어듭니다. 발명이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등록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청구항 안에 들어가는 발명의 구성 요소를 쫙 이렇게 늘리면 그러면은 등록은 될 수 있어.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구성 요소를 많이 한다고 해도 특허청에서 그게 별로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변리사 잘 만나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안타까운 케이스였는데 이게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뭐 특허 최저가 뭐저 하는데 특허는 솔직히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허는요. 괜찮은 변리사 만나서 해야 돼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막 70만 원, 80만 원에 하는 그 사이트들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변리사가 그 뒤에 있을까요? 음, 섬찟하죠. 여러분들의 그 사업 아이템, 좋은 사업 아이템을 어, 그거를 그냥 그 온라인 사이트에 그냥 올린다고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케이스. 근데 이제 요 케이스가 그렇게 됐던 케이스인데 헬스클럽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자동 출입 시스템을 만들어서 등록을 받긴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일단 청구항 1항에 엄청 많이 써 있잖아요. 이게 권리 범위가 약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많아요. 발명의 구성 요소가 많으면 발명이 복잡해지는 거고 그러면 권리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명이 복잡하면 그 복잡한 나의 발명이랑 똑같이 만들 사람이 줄어드는 거니까. 음. 그래서 권리 범위가 줄어든다. 특히나 이 자 보세요. 요 발명은 보면은 헬스클럽 회원 관리 시스템인데 근데 이 헬스클럽 회원 관리 시스템이 이 발명은 그러니까 전자적인 발명인 거예요. 근데 이 발명을 구성하는 게 터치식 출결 체크 단말기,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웹캠, 웹캠. 그다음에 회원관리 서버. 그다음에 회원관리 서버는 서버에 등록하고 뭘 제공하고 뭘 전송하고. 여기 보면은 매출 조정, 카드 매출 현황, 뭐 영업일부 뭐 이런 거 이제 발명 구성 요소에 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이게 등록된 특허라고 하더라도 영업일부랑 카드 매출 현황 이런 것만 빼면 돼. 그 시스템에서. 그러면은 회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구항에 적혀 있는 구성 요소가 발명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권리 범위가 줄어든다. 상대방이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난다. 다만 등록, 그러니까 심사관이 심사할 때는 구성 요소가 많으면 등록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변리사기 때문에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처음에는 등록만 시켜주세요. 제가 그 얘기해. 아니 이거는 비슷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등록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강한 특허가 되긴 힘들다. 상관없대. 등록만 시켜달래. 등록이 됐어. 그러니까 변리사들이 보면은 아이디어를 준단 말이에요. 변리사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좋은 변리사들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줘요, 같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발명의 구성 요소를 조금 디테일하게 만들고 등록을 가는 거는 뭐 그런 건 좋은데,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발명의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서 경쟁사 걸 못 잡는다 이러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처음부터 등록 과정에서는 우리가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성 요소를 많이 쓰자라고 얘기가 됐으면 그러면은 나중에 그 권리대로 해서 등록증을 받았으면 그러면은 그 권리 내에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한 주장은 하면 안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저랑 친한 우리 고객 케이스예요. 이게 이제 인꼬모라고 하는 자연가습기. 이 친구가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랑 벌써 지금 몇 년이야. 그러다가 이제 저랑 동갑인 걸 알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친구가 됐죠. 서로 말 놓고. 아무튼 이 로엔텍이라고 성남에 있는 회사고요. 이 친구 원래 1인 창업가였는데 성남에 공장도 세우고 해서 조립도 직접 거기서 하고 너무 뿌듯해.
예, 사업하는 그 친구 차는 뭐 BMW였나 벤츠였나 하여튼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뿌듯합니다. 요 특허가 그 성공의 그 신호탄이 됐던 특허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특허인데 2013년 7월 22일 날 요게 출원이 됐고 5개월 만에 등록이 됐어요. 이게 우선 심사를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질문이 들어왔죠. 가구? 가구를 제작해야 할 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다 비슷하게 생겨서 침해가 될 우려가 없을까요? 일단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오래돼 있어요. 뭐 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 유럽의 가구들도 목재 가구나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아이디어나 이런 게 뛰어나기 때문에 의자 뭐 이런 가구들은 뭐 일단 역사가 오래된 품목이면 선행 기술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가구 중에서도 뭐 의자나 아니면은 테이블이나 뭐 이런 데는 뭐 특허받기 쉽지 않고 대신에 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어요. 디자인권. 가구 쪽에서는 디자인권이 되게 중요해요. 음. 아무튼 그렇고 근데 전혀 새로운 가구다. 그러면은 특허를 받을 수 있죠. 음. 전혀 새로운 가구다. 이것도 가구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자연 가습기인데 이거 이제 가구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조, 요걸 수조라 그러죠. 물을 담가 놓고 그다음에 팬부 여기 위에서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팬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바람을 강하게 불어 넣어주고 여기 담겨져 있는 이 물을 강제로 증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이스는 여기 밑에 판이 없으면 여기 안 쓸 테니까. 그다음에 포스트는 기둥. 그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네 개의 구성 요소로 특허 출원했는데 등록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심사관한테 이제 보정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수조에 홈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밑으로 들어가 있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래서 상기 수조의 둘레로부터 상기 수조의 중심부를 향해 함몰 형성되어 상기 포스트에 착탈 가능하게 결합되는 끼움 홈부가 형성되어 있는 가습기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수조에 이렇게 함몰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없으면 사실은 이 특허의 침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늘어났으니까 발명이 복잡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권리 범위가 줄어들었다. 그건 사실인데 이렇게 특징을 줬기 때문에 또 등록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아이디어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께 잘 팔렸고 뭐 수유등 케이스도 있는데 뭐 이것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장 대표님이 만드신 그런 어, 사업 아이템이었어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뭐 아이디어, 그다음에 특허 획득, 개발 완료, 효과를 입증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봐야죠. 그리고 투자 유치, 그다음에 시장을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VC나 투자자들이 엑싯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요 순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클라이언트들 중에 이제 아주 뭐 작은 뭐 한 2명, 3명인 케이스에서 지금은 M&A가 되거나 IPO가 된 케이스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이런 특허청 컨설팅 같은 거를 받아요. 특허청에서 컨설팅을 제공을 하는데 특허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변리사한테 저희 같은 변리사한테 이런 컨설팅을 맡기는 거죠. 근데 일반 기업이 2천만 원, 3천만 원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지원하는 거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특허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나래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신청하셔도 되고 뭐 지재권 분쟁 컨설팅 뭐 이런 거를 신청을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허법인 BLT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저희랑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여러분들 회사를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질문이 또 올라왔네요.
구성 요소가 너무 적으면 구성 요소에 다른 거 추가해서 등록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구성 요소가 적다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아까 전에 우리 요 아바타 특허 있잖아요. 이거는 구성 요소가 굉장히 적었던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2016, 2000 아니야 1999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1999년이면 거의 뭐 옛날에 인터파크에서 냉장고를 사진을 찍고 거기 밑에 전화번호 적어놓고 여기로 전화하세요 했던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캐릭터의 레이어 결합 방식의 아바타 특허를 생각을 해내고 이거를 특허를 냈다? 굉장히 빨랐던 그런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성 요소가 적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굉장히 심플한 구성으로 특허 출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기술이 별로 없었다.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이 된 거죠. 근데 여기다가 뭘 덕지덕지 붙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등록이 되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깊이 있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허권의 가치는 국가별 시장 규모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동일한 발명을 했을 때 동일한 발명을 했다고 했을 때 그 동일한 발명을 한국 특허권으로 보호하느냐, 미국 특허권으로 보호하느냐, 중국 특허권으로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왜? 특허권 하나는 그 나라에서 이제 배타적인 효력을 가지는데, 근데 미국이 시장이 훨씬 커. 미국 시장 진짜 커요, 미국은. 네. 미국 시장이 되게 크고 중국이 우리나라 8배, 미국이 한 13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동일한 발명을 보호하는 하나의 특허권이라고 할지라도 미국 특허는 한 13배 정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제가 PPT로 안 드렸구나. 이게 쫘라락 열리는 건데 아무튼 이게 뭐냐면 셀카봉이 결합되어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 당겨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셀카봉으로 찍을 수 있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킥스타터 아시죠? 킥스타터 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킥스타터에 2015년도에 런칭을 했는데 발명가가 오리지널 발명가가 개당 50불, 한 6만 원 정도, 7만 원 올렸는데 다음 주에 바로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 캠페인이 끝나기도 전에 어, 알리익스프레스에 이 복사품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스틱박스라고 하는 건데 이 스틱박스 발명가는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양산을 위해서 돈을 좀 모아달라. 막 이러고 있는데 중국에선 벌써 지금 양산이 된 거야 지금. 여기 더 싸. 그래가지고 이 스틱박스 오리지널 발명가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이 킥스타터에 올리고 사람들이 댓글로 막, 야, 너 중국에서 물건 띄어다가 파는 주제에 이거를 이렇게 킥스타터에다 올리면 이게 되냐 이러면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셔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발명을 했고 2015년도 5월 19일 날 출원도 했고 했는데 등록도 되고. 근데 중국에서 이거를 갖다가 그냥 온라인은 다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킥스타터 보고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그냥 뚝딱 만든 거예요. 심천이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셴젠이 그 정도로 무섭죠. 금방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면은 또 그 개량 버전이 막 나오고 엄청 발전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특허는 있었다 하더라도 중국 특허나 중국 실용 신안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한 거죠, 이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허는 각 국가별로 따로따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특허가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특허에 투자를 많이 할 필요도 있고 투자 받았을 때 특허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크라우드 펀딩 하시는 분들은 크라우드 펀딩 하면서 미국 특허, 중국 특허를 확보하지 않고 시작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중국은 실용신안 출원이 무심자로서 5개월 안에
뭐 네, 무심사긴 하지만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알리바바나 뭐 아니면 찡동, 티몰, 타오바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어, 액션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만 사라져도 이 카피가 번지는 속도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상표 쪽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스타트업의 아니다. 상표는 좀 뒤에 나오는구나. 자, 재밌는 사례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여명 808 아시죠? 여명 808. 네, 최주봉 씨가 요즘에 열심히 광고 나오는 여명 808의 이제 그 그래미라고 하는 회사의 남종현 회장님. 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네. 요 특허는 97년 3월 19일 날 출원이 돼서 이제 20년,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면 특허는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만료가 된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보고 그래미의 그 숙취 해소용 천연차를 만들어서 집에서 뭐 이렇게 해 드셔도 됩니다. 사 먹는 게 싸요. 자, 근데 이게 청광을 보세요. 자, 청광 1항. 오리나무 추출물과 마가목 추출물로 구성된 숙취 해소용 천연차 이렇게 써 있어. 엄청 짧아. 엄청 짧아. 구성 요소가 오리나무 추출물, 마가목 추출물로 구성된 숙취 해소용 천연차예요. 자, 오리나무와 마가목은 원래 자연에 존재하던 거기 때문에 원래 자연에 존재하던 거를 특허로 뭐 독점을 받겠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데 오리나무 추출물과 마가목 추출물이 들어 있는 그 혼합물 이게를 술 먹고 마셔봤더니 술이 깨는 거야. 이거를 최초로 발견하신 거야, 이분이. 진짜 막 술을 한 3,000번을 드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숙취해소용 천연차 이렇게 이거를 용도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 또는 물건의 새로운 용도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용도 발명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청광 2항 봐봐요. 청광 2항은 제1항에 있어서 자, 이 말이 뭘까요? 1항에 있어서라는 말은 뭐냐면 청광 1항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통째로 가져오고 거기에 플러스 상기 오리나무 추출물은 오리나무 잎, 줄기 또는 뿌리로부터 추출 용매를 이용해서 30도씨 내지 80도씨의 추출기에서 1시간 내지 10시간 추출하여 얻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숙취해소용 천연차다. 이렇게 온도를 한정하고 추출 시간을 한정해서 개량 발명을 한 게 바로 청광 이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왜 30도씨 내지 80도씨라고 얘기했을까요? 정확히 뭐 47.5도씨 뭐 이렇게 얘기하지. 왜냐하면 이 청광은 이렇게 어떤 그 제조 과정에서의 그런 수치 한정, 그러니까 수치 범위 한정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경쟁자들이 정확한 온도를 알기는 어렵지만 내 특허의 침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온도 한정, 시간 한정 이런 것들을 해주고 그럼으로써 내 특허의 개략적인 부분은 다 공개가 되긴 하는데 근데 노하우의 핵심적인 부분은 노출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이제 테크닉도 있는 거죠. 자, 시장조사 여러분 어렵잖아요. 시장조사 어려운데 시장조사 간단히 하는 방법이 뭐냐면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그 해당 카테고리에 일반 명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숙취 해소 음료 딱 이렇게 쓰면 여기서 많이 보이는 게 바로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취 해소 음료만 쳐도 뭐 여명 808이 많이 보이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한경희 생활과학에서 나왔던 한경희 스팀 청소기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그때 당시에 뭐 집집마다 있었죠. 집집마다. 그래서 스팀 청소기 1,000만 대 판매 기록을 갱신을 했었고 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후속 제품을 잘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쉽게 됐는데 왜냐면
자, 이게 막 잘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아이템이 정말 대박이 났어. 대박이 났는데 대박이 나면 그러면 이제 생산 시설과 설비와 이런 것들 다 늘리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가다가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이 쪼그라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그 전에 다른 히트 상품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에 실패를 했죠. 아무튼 이 스팀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86개, 86개의 특허가 요 스팀 청소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발명 특징을 담은 뭐 이런 것들, 디퓨저, 그러니까 뜨거운 그 증기가 잘 번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스팀 청소기라는 그 일반 명사를 딱 치면 한경이 스팀 청소기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 그렇습니다. 이건 또 광고입니다. 이거 제 특허로 경영하라라는 제 책입니다. 제가 책을 2권 썼는데 궁금하신 분은 하나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권과 저작권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소상공인, 그 다음에 창업, 하신 분들 중에 이제 메이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허보다는 디자인권이 중요해요. 뭔가를 만들 때 디자인이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왔어요. 그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디자인에 뭐 힘을 쏟겠다. 아무튼 디자인권이란 산업적 물품 또는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록을 통하여 허용된 권리다. 이렇게 네이버에 나와요. 예. 자, 그러면은 부동산은 디자인권의 대상이 될까요? 안 돼요. 디자인권은 동산, 그러니까 물품, 제품에 관한 것만.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의장권이라고 불렀어요. 의장. 근데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바뀌면서 이제 디자인권으로 바뀌었습니다. 디자인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디자인권은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를 하는 거고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공업상 이용 가능성, 뭐 신규성, 창작성이라고 하는 등록 요건이 있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가 됩니다. 원래는 등록일로부터 15년이었는데 애플, 삼성 소송 이후에 디자인 보호법이 바뀌면서 이게 이렇게 그 늘어났어요. 보호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 특허도 출원일로부터 20년. 디자인권도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 이게 있습니다. 추억의 변리사 시험. 변리사 시험에 뭐 맨날 나오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변리사 사무소에다 맡기면 이렇게 어, 그림자가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해주고요. 저작권은 자 디자인권과 저작권은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그러니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억울한 분들이 있어. 기자분들은 기사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 신문 기사에는 저작권이 없어요. 근데 칼럼에는 저작권이 있어요. 칼럼은 인간의 사상을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 네이버에 아마 엄정한 이렇게 스타트업 이렇게 쳐보시면 기사가 쫙 나오거든요. 매주 칼럼을 써요. 그래서 그 스포츠 경향에 제 칼럼이 올라가는데 그 글은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막 퍼가면 안 돼. 퍼가도 되는데 막 변형하면 안 돼. 아무튼 저작권은 창작 시에 발생하면서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어.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까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FTA 체결을 하면서 그 디즈니 법이라고 하는데 월트 디즈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캐릭터들에 대한 저작권이 원래 미국도 50년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작자,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70년까지 보호를 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이랑 미국이랑 FTA를 하면서 우리도 70년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로 손해가 아니야. 우리 컨텐츠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자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아무튼 저작권은 창작 시에 발생을 하고요.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에 보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70년까지 보호가 된다. 자, 저작권의 장점이 있어요. 표현된 순간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어. 근데 이렇게 올리기 버튼을 눌러야 표현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뭔가 기가 막힌 시를 머릿속에 막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표현을 안 하면은 그건 저작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 코끼리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론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은 과연 저작권이 있을까? 아직은 우리나라 법률로는 인간이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작권이 없다. 근데 나중에 바뀔 것 같아.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 들어보셨어요? 잘 만들었어요. 무서워. 자, 그리고 두 번째, 출원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은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돼요. 접수를 해야 돼요. 근데 저작권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발생 즉시 발생한다. 표현된 즉시 발생한다. 자, 그리고 연차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차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특허는 처음에 등록받았을 때 3년치 먼저 내요. 그리고 나서 매년 내요. 그리고 내면 낼수록 나중에는 더 비싸져요. 왜냐하면 돈을 벌었으니까 이 아이템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유지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더 가산을 해요. 근데 저작권은 연차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작가 사후 70년간 보호됩니다. 뭐 특허는 20년, 디자인권 20년, 상표는 뭐 10년마다 이렇게 갱신이고. 네, 얘네는 70년간 보호가 된다. 굉장히 길게. 작가 사후 70년.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보호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을 확보를 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그 인정이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베른 협약이라고 해서 아까 공업 소유권에 관한 파리 협약과 다른 협약에 의해서 저작권은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허, 디자인, 실용 신화는 약간 공대 느낌이야. 근데 저작권은 이게 문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그 예술대학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작권에 근데 한계가 있어요.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의 한계가 뭐냐면요. 자, 특허 상표 디자인은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성이 새롭냐 안 새롭냐, 이 디자인이 새롭냐 안 새롭냐 이걸 보거든요. 근데 저작권은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저작권은 표현되는 그 순간 발생하는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무조건 법원에서 소송으로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 뭐 데드카피, 완전 뺏긴 거 아니면은 저작권을 보호받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디자인권으로 이제 우리 그 남지아 대표님, 이 친구도 이제 제 강의 듣다가 이제 친해졌는데 이것도 제가 등록을 해줬고, 지퍼 파우치예요. 그래서 지퍼로 전부 다 지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 많죠. 지금은 이런 거 많아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뭐 월 매출 한 1억 원, 2억 원. 그래서 되게 사업도 잘하고 사람도 너무 좋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죠. 사업도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또 그
파머스 러브레인이라고 농부들은 비를 좋아한다라는 그런 제목의 회사 이름 가지신 분의 이런 원예 기구. 그다음에 이거는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은 우리 화가자. 그리고 나서 장인이 되셨죠. 장인. 명인. 자, 디자인권 중에 되게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이 산업이 발전하면서 시각 디자인이 드디어 물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각 디자인이 등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 중에 화상 디자인, 화상 디자인이 이게 애플이 등록받은 건데, 이게 보면은 이걸 이제 데이트 피커, 타임 피커, 팩한다. 그러니까 그 골라주는 그거에 관한 건데, 요게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그런 발명이죠. 이건 굉장히 훌륭한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자 발명이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그 이쪽에 이렇게 어둡게 해놨잖아요. 이쪽에도 어둡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롤 느낌이 나는 거죠. 롤 느낌이 나게 해서 이게 제 첫째가 지금은 뭐 11살인데 그때 당시에 1살, 2살 때 이걸 막 이렇게 굴리더라고. 어, 화면을 넘기고 굴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그런 뛰어난 인지적인 그런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이걸 못했어요. 안드로이드는 이 디자인권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이걸 못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iOS가 훨씬 더 세련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자, 그리고 요건 이제 라비또라고 해서 휴대폰 케이스, 귀 모양. 그래서 이분이 그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디자인은 출원하고 나서 10개월 정도 뒤에 등록이 됩니다. 거절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디자인권에서 이 일부 그 부분 디자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귀 모양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점선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점선으로 이렇게 쫙 표현을 하면은 이게 훨씬 더 권리가 넓은 거야. 이게 등록이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폰이 될 수도 있고 갤럭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부분 디자인을 실선 쪽에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 디자인이 갖추어지면 등록이 되면 굉장히 넓은 권리를 가질 수가 있고 침해품들을 이제 많이 고소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서 등록받은 그런 케이스였는데 광민아 대표님의 그런 토기 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1,000원짜리 이런 케이스보다 가격이 훨씬 더 잘 받고 잘 받았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 거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출원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심사관이 봤을 때 뭐 이런 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변리사가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면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불복해서 거절 결정에 싸우거나 거절 결정에 대해서 싸우는 게 바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이런 심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성, 그러니까 새로워야 돼요. 그 다음에 창작성, 창작성. 그러니까 뭔가 기술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은 기술이 아니고 어떤 미적 감각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진보할 것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의 거 뺏기면 안 된다가 신규성이고 창작성은 이미 기존의 어떤 형상이나 이런 거랑 별 차이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창작성. 그다음에 공업상 이용 가능성. 이건 원래 공업 소유권 해당하기 때문에 공업 디자인. 그리고 이제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거를 갖다가 같은 날짜에 출원한 경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 있네요. 플랫폼은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질문 타임이 또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답변해 드릴게요. 자, 디자인 같은 경우는 해외 출원 6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특허는 해외 출원 1년 내에 하시면 돼요. 근데 디자인은 6개월 내에. 자, 상표 쪽 볼게요. 상표권. 자,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표는. 이거 도메인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 주소 있잖아요. 그거 도메인이라고 하죠. 근데 도메인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도메인은요, 지정상품이랑 관련이 없어요. 근데 상표는 지정상품이랑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이게 마이크 있죠? 네. 마이크 하면 또 어느 회사가 유명합니까? 마이크 하면 슈어 마이크죠, 슈어. 어. 그리고 뭐 다른 마이크도 뭐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맨날 행사장이나 강의장 가면 맨날 슈어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이 마이크는 어디 거지? MXL이라고 써 있네요, 마이크에. MXL. 아무튼 자, MXL 마이크가 좋아요, 슈어 마이크가 좋아요? 슈어 마이크가 좀 더 유명하죠. 저 MXL은 전 처음 보긴 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이크가. 근데 어쨌든 자, 이런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MXL, 슈어 이 단어를 듣고 우리는 어떤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퀄리티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식별 기능입니다.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그 기업인들이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우리 서울 창업 카페라고 돼 있잖아요. 자, 서울 창업 카페가 있고 그다음에 창업 디딤터가 있고 서울 창업 허브가 있고 그다음에 뭐 서울 디지털 대장간이 있고 되게 많아. 되게 많아. 자,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근데 지금 서울 창업 카페가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좋은 강사들, 좋은 강사도 모시고, 그다음에 뭐 좋은 스타트업들도 여기서 많이 나오고, 이러면은 서울 창업 카페가 저쪽 어디야 창업 디딤터보다 유명해지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식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식별을 하게 하는 그릇이 바로 그 서울 창업 카페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보면은 존속 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다. 왜 이렇게 짧아? 갱신 등록이 가능해요. 갱신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그 변리사가 아닌데 이제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그 등록비를 10년치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심사가 끝나고 나서 10년치 납부할 수 있고 5년치도 납부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띵겨 먹으려고 납부 완료했습니다라고만 알려주지 5년치 납부했는지 10년치 납부했는지를 안 알려줘. 그리고 5년 뒤에 거기다가 이런 그 저가 상표 서비스들은 보면은 통지를 잘 안 해줘. 여러분들한테 통지를 잘 안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었어, 상표가. 5년 뒤에. 연장을 안 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중에 이 상표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아니, 백종원 씨가 뭐, 백종원 씨가 하는 짬뽕집, 뭐요? 홍콩 반점 0410. 백종원 씨가 하는 닭발집, 한신포차. 그다음에 백종원 씨가 하는 프로그램, 뭐 백파더 뭐 이런 것도 있고,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이런 것도 있고, 다 상표에 다. 그러니까 상표 제도를 나라에서 신경을 안 쓰면 그러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소비자가 대혼란에 빠져요. 좀 신경 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갑자기 우울해졌어. 아무튼 상표는 지정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정 상표 얘기는 뒤에 또 나오니까.
자, 상표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권리 침해 금지, 예방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도 가능하고요. 상표가 특허랑 좀 다른 거는 이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되게 빠른 액션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상표는요. 판사, 뭐 검사 이런 분들이 봐도 이해가 돼. 어, 나이키랑 나이크랑 좀 비슷한데? 이런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특허는 쉽지 않아요. 특허는 아까 전에 그 청구항을 다 읽고 다 해석을 한 다음에 막 중간에 막 베르누이 방정식 나오고 막 유클리드 기하학 나오고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판단하기 힘들어요. 근데 상표는 판단하기가 쉽다. 그래서 상표는 형사소송도 많다. 자, 상표권이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이다. 그렇죠? 자, 등록 요건은 또 그 식별력이 있어야 돼요. 식별력. 여기 뒤에 좀 나오니까 설명 좀 드려요. 그리고 부등록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태극기 뭐 이런 건 원래 부등록 사유예요. 국기. 대한항공은 왜 등록돼 있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대한항공이 그 한진그룹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 왜 그 상표는 계속 근데 이제 뭐 예외 사유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뉴스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 대한항공 상표권 이거. 아무튼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 그리고 10년씩 갱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상표권은 몽고관장. 몽고관장. 자, 그리고 그 상표권자는 자기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하는 제3자에 대해서 그리고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표에 사용하는 것을 또 막을 수가 있다.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로엔텍, 인꼬모 이 가습기에 상표가 이렇게 돼 있고 무조건 로고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지금 쓰고자 하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인꼬모라고 하는 이 텍스트 이거가 중요해요. 이게 텍스트 상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로고를 바꿀 수도 있고 나중에 폰트를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음, 처음에는 요 텍스트로 돼 있는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로고 디자인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상표 출원은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상표는 특히나 이게 이제 기술 개발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디자인 창작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상표 같은 경우에는 그, 어, 그 누가 먼저 쓰면 누가 먼저 출원하면 그게 장땡이에요. 그래서 특허나 디자인은 만약에 뭔가 갈취됐다, 뭔가 누가 뺏겨서 내 연구 결과물을 이제 몰래 가져가서 출원했다, 그러면은 그 정당 권리자 출원이라고 해서 복구시켜주는 제도가 있는데 상표는 그런 게 없어요, 아직. 그래서 누가 먼저 썼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특허청에 접수했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게 보면은 지금 그 소리상표, 문자상표, 예.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 이게 기본적인 상표의 형태고 입체상표도 가능합니다. 어떤 그 입체적인 모양의 상표도 가능하고 색채상표, 그러니까 색채가 굉장히 뭔가 어떤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상시키는 그런 경우에 색채상표가 가능하고 홀로그램 상표도 가능하고 동작 상표도 가능하고 그리고 냄새 상표, 소리 상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띵띵띠린띵 SK텔레콤 생각나죠? 네. 띵띵띠린띵 SKT 그다음에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띵띵띵띵 이런 게 이제 인텔의 소리 상표가 됩니다. 냄새 상표도 있어요. 그래서 샤넬 넘버 5 뭐 그런 냄새. 아무튼 상표도 디자인과 같이 한 출원하고 나서 10개월 정도 걸려요. 심사 결과 나올 때. 그래서 거절 이유가 없으면
출원 공고가 되고요. 출원 공고 시점에 우리 경쟁사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의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거절 이유가 있으면 거절 이유 통지를 받고요. 그러면은 변리사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거쳐서 거절 결정을 극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등록 결정을 받거나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원 공고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은 2달만 기다리면 등록이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등록 요건 중에 식별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명사급의 상표들은 등록이 안 돼요. 어디에 대해서? 지정 상품에 대해서. 자, 여기 바로 나오는데. 자, 요 애플워치죠. 애플워치인데 이 애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과에 대해서는 보통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상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컴퓨터에 대해서는 애플 컴퓨터. 애플이랑 컴퓨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 상품과의 관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명칭이냐 아니냐는 지정 상품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무세미 그래서 씻을 필요가 없는 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판례가 있는데 그때 상표 등록이 안 됐다. 그 대법원 케이스예요. 자, 그리고 이 자타 상품 식별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결국에는 상표로서 어떤 최소한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식별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별력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보통 명칭, 그다음에 관용 포장. 관용 포장은 뭐냐면은 아주 일반적으로 뭐 나일론, 뭐 아니면은 무슨 론, 테프론 할 때 그 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코팅제 또는 뭐 소재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성질 표시 표장은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통 명칭이냐 아니냐. 요거는 요 애플이라는 단어가 사과에 대해서는 보통 명칭인데 컴퓨터에 대해서는 보통 명칭이 아니다. 성질 표시 표장. 요거는 뭐냐면은 어떤 기능을 직감시키는 거. 기능을 바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블루베리 맛빵이라고 하는 거. 자, 국진이 빵. 국진이 빵. 자, 설마 국진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그죠? 국진이 빵은 그래서 상표 등록이 된 거예요. 자, 뭐 물론 김국진 씨가 광고 모델로 있는 빵이다라는 그런 연상을 시키겠지만 그 빵의 기능과는 상관이 없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국진이 빵이 무슨 빵이었을까요? 단팥빵이었나요? 음, 기억이 안 나요. 자, 메론빵은 이제 메론 모양으로 생긴 빵이니까 그거는 이제 직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 근데 블루베리 맛빵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초당두부, 초당 마을에서 생산되는 두부일 것이다. 라고 해서 등록이 안 됐고요. 큰글 성경, 큰글 성경에서 큰 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게 쓰여져 있는 글씨일 것이다. 해가지고 그 기능이 성질 표시가 바로 됐다라고 해서 등록이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식별력이 있냐 없냐의 네 번째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데 이게 보면은 종로학원이 등록이 안 됐어요. 종로학원이 엄청나게 유명했었어요, 예전에. 그죠? 근데 종로학원이 종로에 있는 다른 학원들은 그러면은 종로학원이라고 할 수 없는 건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답해 보세요. 그죠? 종로에 있는 학원은 다 종로학원이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명백함으로 종로학원한테 독점적인 그 상표 사용권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 일에는 이게 다 로직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상표냐, 어떤 상표냐, 그다음에 지정 상품이 뭐냐, 요걸 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서비스냐, 어떤 제품이냐, 뭐 그런 거를 잘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일단은 지금 7시 1분인데요. 좀 쉬었다가 7시 20분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좀 많이 올려주세요. 네. 그냥 뭐 특허 관련된 거 아니어도 네. 좋습니다. 뭐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으니까 뭔가 창업 아이템에 관한 질문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저는 지금 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네이버에서 이제 컴퍼니 비 엄정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네, 그런 투자나 그런 거 관련돼서도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만 쉬고 오겠습니다.